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조금 센 걸 가져왔는데요. 바로 상대의 생각을 알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설득의 기술입니다. 살다 보면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서 답답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상대의 시선을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안녕하세요. 장사천재 습관 구재윤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제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3가지 도구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도구들이 정말 삶을 바꾸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 도구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추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뻔한 그런 이야기들이긴 합니다. 그래도 그런 내용들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 혹은 성공하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자신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중요해도 지금까지 저의 채널을 통해 늘상 이야기했던 이 3가지 도구를 먼저 삶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궁금하시면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공 혹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스킬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필요하고 심리학도 그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심리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망하고 다시 삶을 재건할 때, 재건을 꿈꿀 때 시도했던 것이 바로 책을 한 5권 정도 읽는 거였는데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접했던 책의 주제가 바로 심리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 1000권가량의 책을 읽었고요. 그중 심리학 관련 책은 한 50권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저에게 가장 성공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 딱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심리학이라고 말할 겁니다. 심리,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돈은 누가 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사람이 씁니다. 그럼 반대로 돈은 누가 벌죠? 네, 이 역시도 마찬가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공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마음에 대한 공부가 바로 심리학입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이 법칙이 삶에 통용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네, 분명 달라지실 겁니다. 이건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한 가지씩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심리학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설득의 기술이 되겠죠? 기대되지 않으시는가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손쉽게 이런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조금 센 걸 가져왔는데요. 바로 상대의 생각을 알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설득의 기술입니다. 살다 보면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서 답답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상대의 시선을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눈앞에 있는 사람의 시선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관찰하면 저 사람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선의 방향에 따라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생각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눈동자 접근 단서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눈동자를 위쪽으로 시선을 움직일 때는 기억 속에 있는 과거를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 위로 시선을 움직일 때는 새롭게 만든 미래를 떠올리고 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왼쪽 옆으로 시선을 움직일 때에는 기억 속에 있는 과거의 청각적인 기억을 떠올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반대로 오른쪽 옆으로 시선을 움직인다면 새롭게 만든 미래의 청각적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왼쪽 아래로 시선을 움직일 때는 스스로 내적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의 감정이나 기억을 더듬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로 시선을 움직일 때에는 신체의 감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가 불편한지 혹은 그와 비슷한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말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왼손잡이의 경우에는 반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부분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만약 상대에 따라 내가 무언가를 캐치하고 배려해야 한다면 사전에 가볍게 물어보거나 가령 가위를 사용하는 방법 혹은 연필을 잡는 방법 등을 통해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왼쪽으로 시선의 방향이 향하고 있느냐, 오른쪽으로 시선의 방향이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업사원 혹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눈동자 접근 단서는 꽤나 유용할 겁니다. 이 방법은 광범위하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의 시선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맞는 방법을 쓰면 상대에게 훨씬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의 시선이 위를 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 그림이나 영상을 상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런 사람에게는 말과 자료를 읽으라고 하지 말고 상품의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보여주면서 설득하면 쉽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시선이 좌에서 우로 움직인다면 머릿속으로 청각 정보를 떠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료를 소리내어 읽도록 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다른 고객의 감상평 등을 들려주면 좋습니다. 또는 질문이나 대화를 듣고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사람은 몸으로 뭔가를 느끼거나 마음속으로 대화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너무 재촉하지 말고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고객에게는 직접 체험하는 방식인 시식, 시승, 체험, 참가 등으로 다가가면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자면 시선의 방향을 보면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머릿속으로 무엇을 떠올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이 한 가지만으로 국한되어서 설명될 수 있지만 저는 복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설명과 이야기를 할 때 상대의 눈동자가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다라면 바로 즉시 시각적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아래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면 한번 시식해 보시겠습니까? 하고 체험하는 방식을 권하는 체인지업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의 시선에 따라 시각으로 설득할지, 청각으로 설득할지, 혹은 몸으로 느끼는 감각으로 설득할지를 판단하는 유용한 판단의 척도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술인 눈동자 접근 단서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 배려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큰 고통 속에 헤매이다가 8년 만에 겨우 삶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이런 사실들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여러분은 저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6억 원이라는 빚을 갚고 지금은 밥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는 너무 자극적이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이 넘쳐납니다.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며 말만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물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증명해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조금 멀게만 느껴지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와 함께 한 걸음씩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한번 가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해 주실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사천재 습관 구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